안녕하세요. 우리의 옛 전통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내는 제사 있죠. 이 제사를 반드시 아들이 지내야 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과 연관지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누가 지내야 하나요? 이 물음에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이 제사를 지내고 아들 중에서도 장남, 장손이 주관하여 제사를 지낸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에 법정 분쟁이 있을 때에도 대법원에서조차도 조상 숭배를 통한 부계 혈족 중심의 가계 계승에 그 뿌리를 두고요. 그 가족과 호주 상속 등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장남이나 장손이 지내는 것을 인정하여 왔답니다. 물론 제사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의논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만 여기에까지 법률적 임의를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미풍양속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얼마 전 대법원 판결에서 이에 대한 색다른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오늘 그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혼외자의 아들이 가져간 제사를 돌려달라 이런 소송에서 지금까지의 원칙을 깬 두 딸의 소송이 있었기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사는 지금까지 아들이 물려받던 이러한 관행이 뒤집혔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그동안 제사 주재자를 인정할 때 남성을 우선으로 한다고 반복하여 왔던 기존의 판례를 깨고 성별이나 적세에 관계없이 직계나 건친 순, 나이 순으로 물려받도록 판례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외자의 아들이 가져간 제사를 돌려달라. 두 딸의 이러한 소송에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제사용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데요. 망인의 유해와 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사 주재자에게 결정권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2017년에 사망한 A씨의 부인과 두 딸은 미성년인 A씨의 혼외 아들을 상대로 추모 공원에 안치된 아버지 유골을 돌려달라 이러한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그러나 원심은 혼외자인 어린 아들을 제사 주재자로 판단해서 두 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요즘 며느리들은 제사를 지내기 싫어서 명절 트라우마까지 있다는데 왜 제사 주재자가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제사 주재자는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민법에 옳은 개념이랍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1008조의 3을 한번 볼까요? 3에는 분묘 등의 성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검량 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또 이 제사용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도 면제되고요. 유골과 유해도 제사용 재산으로 분류돼 유해에 대한 처분권도 제사 주재자에 거 있다네요. 이러한 재산이 없다면 유골도 가져가려고는 하지 않겠죠. 다만 제사 주재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정한다 그런 근거 규정이 없어서 그동안 판례가 규범으로 적용해 왔답니다. 법원은 상속인인 형제 자매나 혹은 친척끼리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사 주재자를 가려왔는데요. 적자, 서자를 막론하고 장자, 장손 등 남성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본 판례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는 장남이나 장손이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며칠 전 11일 날 사회관념과 법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대법관 13명 중에 9명이 일치 의견을 냈고요. 4명은 파기에는 동의했지만 별개의 의견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판례를 바꾸었을까요?
다수 의견의 판례를 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성 차별이랍니다. 남성 상속인을 제사 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려는 헌법 36조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다수 의견은 종전 판례에 따르면 여성 상속인은 남성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고, 피상속인에게 아들이나 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사용 재산의 성기에서 배제된다며 여성 상속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 혈족이나 남성 중심의 가계 개성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했고, 추모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고요. 조상 추모나 부모 복양에서 아들과 딸의 역할의 차이가 없고 제사도 점차 감소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수 의견은 장남 또는 장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 제사 주재자로 두는 것이 보존해야 할 전통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면서 제사 주재자를 정할 때 여성 상속인을 열위에 두는 것은 현대적 의미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덧붙였답니다. 그럼 제사는 누가 지내야 할까요? 직계, 가까운 순, 나이 순으로 지내면 될까요?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 선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직계 비속, 최근친, 연장자 등을 제시했는데요. 대법원은 제사의 추모의식 성격을 고려하면 근친 관계를 고려하는 게 자연스럽고, 같은 지위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게 전통 미풍 양속에 부합한다면서 실제 장례 제사에서도 연장자가 상주나 제사 주재자를 맡는 것이 사회 일반의 인식에 합치한다,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장례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도 망인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따질 때 연장자를 우선하는 법질서가 이미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사 주재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생전 망인의 의사나 망인과의 관계를 봤을 때 혹은 남겨진 형제자매 중 다수의 뜻을 고려할 때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그럼 제사 주재자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들이 없으면 양자라도, 이렇게 알고 있죠. 제사를 누가 지내야 할 것인가는 비교적 최근에 제기된 물음인데요. 장손을 우선시하는 유교적 관습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럽게 장남이나 장손이 제사를 넘겨받아 왔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당연히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여기던 문화에서 아들이 없으면 양자라도 들여 제사를 이어받기도 했다네요. 그래서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도 당연히 호주가 제사를 넘겨받는 것으로 상정했고요.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친 뒤에 1958년 처음 만들어진 민법 996조는 검량 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재구 소유권은 호주 상속인이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했답니다. 다음 1958년부터 1990년까지는 제사는 당연히 호주가 지냈겠죠. 관습적으로 나이가 가장 많은 아들, 그러니까 장자가 최우선이죠. 그 다음은 나이가 많은 손자, 장손, 이어 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 서자 순으로 우선권이 돌아갔답니다. 원칙적으로 호주를 이어받을 남성이 도무지 없을 경우에는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여성이 기존 호주 혈통의 아이를 낳지 않는 이상 여성 다음으로는 호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 흔히 대가 끊겼다, 이렇게 표현하며 기피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호주가 제사를 당연히 가져가지 않게 법이 분리된 건 1990년 민법 일부 개정 때인데요. 민법 중에 상속 부분에 현재의 민법 1008조 3이 생겨났답니다. 기존 문구에 쓰던 호주 상속인 대신 제사를 주재하는 자, 이런 용어가 들어간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다음 2005년인데요. 그때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제사 주인도 흔들었답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부터
본격적으로 제사 주재자 분쟁이 시작됐답니다. 2008년 친족을 규정한 민법에서 호주 성계 관련 조문들이 모두 삭제되고 호주 개념이 사라졌기 때문이랍니다. 다음 2008년에는 적서차별이 폐지되고 협의가 가능토록 했답니다.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간 공공연히 적자 다음 서자로 보던 관습을 깨고 적서를 막론하고 장자 내지 장손이 우선적으로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고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할 경우 이 원칙과 상관없이 제사 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답니다. 규범적으로 적자와 서자의 차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제사는 남성의 몫이라는 관념은 여전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2023년에는 남녀 차별을 없애고 나이 순으로 주재자를 한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적서와 남녀를 막론하고 직계 비속 중에 연장자 순으로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답니다. 2008년 대법원 판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녀 구분을 완전히 깬 판례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제사를 누가 주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이러한 제사까지 법률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예법과는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분쟁이 생기니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